오늘장 어떤 이슈가 변수가 될지 기다리고 계시나요? 시장을 주도할 이슈를 미리 주목해본다. 이슈 메이커 시간, 월요일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유강희 대표님 갖고 오신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고령화 관련된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역시 예고 드렸죠.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 그리고 빠른 고령화 속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을 보면은 한 45.6세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2050년 정도가 되면은 중위 연령이 한 57.9세 정도로 빠르게 좀 증가를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게 되면 고령화 사회, 그리고 20%를 넘게 되려면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2025년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2025년 이후에 65세 인구가 무려 1,000만 명을 돌파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속도와 수치는 세계 평균에 비해서 속도도 빠르고 수치도 높은 편인데 2040년에는 세계의 고령 인구 비율이 14.5%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34.4% 정도니까 세계 평균의 한 2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속도가요? 인구 비율이요. 아, 인구 비율이?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좀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좀 진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한 편인데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기간을 보게 되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50년, 그리고 미국이 15년, 일본이 10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몇 년 정도가 좀 걸렸을 것 같으신가요? 짧겠죠. 네, 7년 정도 걸렸다라고 합니다. 와. 상당히 빠르게 좀 진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시스템이나 제도 같은 경우가 아직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기반 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과정에서 투자 기회를 좀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인 측면을 좀 잘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공감이 되는 게 요즘 뉴스를 보면은 대한민국 최대 난제 저출산 고령화 100세 시대 왔는데 70대에 보장이 끝난다, 보험 절벽 이런 헤드라인에 심심치 않게 계속 마주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급속도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은데 실버 산업 안에서도 사업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시니어 케어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한 8조 원 규모였는데 2022년에는 무려 14조 5천억 정도로 빠르게 좀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연평균 성장률로 보게 되면 한 15.6%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치매 등의 일상생활이 조금 어려운 어르신들을 돌보는 서비스를 저희가 시니어 케어 산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예전에는 실버타운 하면은 조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가 실버타운을 건설을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건강 관리를 하고 전문 교육 업체들이 그 안에서 교육을 하면서 도시명 프리미엄 실버타운이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진구에 있는 더 클래식 500, 그리고 롯데의 르웨스트, 종근당의 헤리티지 너싱홈 같은 경우가 있는데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더 클래식 500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하실 때 보증금이 한 9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와. 그리고 이제 월 이용료가 167만 원, 그리고 관리비가 275만 원, 한 끼 드시는 식대가 15,000원 해서 월 한 500 정도. 저는 식대 정도 부담할 수 있어요. 네. 월 관리비랑 합치면 400만 원이 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초 프리미엄이네요. 네, 맞습니다.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프리미엄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 대기가 아직도 많다라고 합니다. 와.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령 사회에 초고령 사회에 이제 진입하고 이렇게 되면 시니어들이 유통업계에 굉장히 이제 큰 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또 신조어가 하나 나왔는데 욜드족이라고 해서 젊게 사는 시니어를 지칭한다고 욜로가 합니다. 아니라 욜드요. 네, 네. 욜드족.
예. 율드족의 특징을 보게 되면 영앤올드죠. 예, 맞습니다. 네. 여기 나옵니다 지금. 아, 네, 네. 아무래도 이 율드족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패션 안목이 좀 뛰어나시고 그리고 개성 표출이 특징이다 보니까 패션에 조금 민감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젊게 사시는 이제 노인층.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신사가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중년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패션 플랫폼인 퀸익 같은 것들이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니어가 새로운 소비 주체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 이제 반종민 소장님 이제 주목하고 계신 섹터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사실 제가 크게 부각받지 못하고 있었던 섹터였던 그 수소 관련주를 좀 가져왔거든요. 이 수소 관련주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이 난리 났었죠. 네, 전국에서 수소차 충전 대란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그 수소 공급 그 부족 현상이 현대제철 수소기계 감축기에 문제가 생겨서 좀 발생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지역에서는 그 수소 충전소 그 27곳 중에 12곳이 수소 재고 부족을 통해서 영업 중단이 되는 사태까지 좀 벌어졌고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수소 공급에 차질이 좀 빚고 있다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제 산자부를 통해서 수소 생산업체 현대제철 등의 이제 점검회의를 좀 개최를 했는데 사실 이러한 그 점검회의를 개최를 했을 때 충전소에 우선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아직까지는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대란의 가능성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8월에도 고유가 당시 때도 수소 충전 관련된 공급량이 감소를 해서 대란이 좀 발생이 됐던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수소 인프라에 대한 부각이 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추가적인 이슈를 봤을 때는 그 지난 17일에 한국과 일본의 수소 협력 강화 내용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이러한 그 수소나 그 원자재 관련된 쪽은 일본 쪽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강한데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고 결국은 이러한 그 한국과 일본의 수소 협력 강화와 플러스 그 수소 인프라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부각되면서 오히려 수소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진짜 반종민 소장님은 지난주 철도주를 언급해 주셨을 때도 일단 그 당일날 철도주 움직임이 굉장히 컸거든요. 움직임이 큰 섹터를 가지고 오셔서 이슈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를 좀 잘 진단을 해주고 계시는 모습인데 최근 수소 관련주들도 보면은 두산 퓨얼셀부터 뭐 S퓨얼셀까지 이달 초부터 반등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련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만큼 수소 관련주들 지금의 반등을 이제 상승 초기 국면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상승 초기 국면은 맞기는 한데 좀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이전에 그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됐을 때가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였거든요. 그 당시 때는 연초 때나 그 연말 때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작년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했고 지금 현재 흐름들이 그렇게 크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인프라에 대해서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인프라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이 된다는 것은 수소에 대한 정책이 이제는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초입 구간은 맞기는 하지만은 그 중장기적 관점으로 상승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는 뭐 두산 퓨얼셀이 있기는 한데 3분기 때 실적이 좋기는 했습니다만 그 전체적으로는 뭐 추가적인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크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일진 하이솔루스의 경우에도 현대차 수소차 넥소에 들어가는 수소 용기 독점 공급 기업이기는 한데 지난 9월에 수소 상용화 물량을 대응하기 위해서 캐파를 확보 목적으로 신규 시설 투자를 좀 밝혔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나온 그 수소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기업들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는 점은 많이 없다 보니까 결국 정부 정책에 따른 인프라에 따른 기대감이 제일 주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수소 관련주와 시니어 케어 관련주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이달 들어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 반종민 소장의 수소 관련주 vs 초고령 사회가 임박했다. 유강희 대표의 시니어 케어 관련주. 마지막으로 기업 선별까지 확인해 보시죠. 유강희 대표님은 시니어 케어 안에서도 어떤 기업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번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조금 힌트를 얻었었는데요.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임플란트 지원을 2개에서 4개로 늘린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관련된 뭐 덴티움이나 디오 같은 임플란트 기업에 좀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덴티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한 40% 정도, 그리고 덴티움이 한 2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덴티움 매출 같은 경우에 89%가 임플란트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 지역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매출이 한 20% 정도, 그리고 중국 매출이 50% 정도이기 때문에 중국 매출 비중이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정부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아무래도 가격을 낮추는 대량 구매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임플란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프리미엄을 지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조금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11월 23일 날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심의 발표가 있었는데, 12월 15일 날 덴티움이 코스피 200 편입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덴티움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네요. 임플란트 관련 종목이고, 예전에 이제 횡령 사건 발생했던 오스템 임플란트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상장 폐지 자진해서 아주 고가에 공개 매수하고 폐지를 했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반정민 소장님 갖고 오신 수소 관련주 중에서 어떤 기업 주목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대표 기업인 두산 퓨얼셀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두산 퓨얼셀의 경우에는 그 국내 발전용 연료 전지 1위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모멘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좀 살펴보니까 내년에 저상 수소버스 출시를 좀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저상 수소버스 출시를 통해서 그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게 이제 뭐 고상 그 수소버스도 출시를 좀 2025년대에 앞두고 있다 합니다. 근데 정부 정책 등을 통해서 2025년 그 교체 수요의 90% 이상이 친환경 버스로 대체할 전망이기도 하고요. 기업체 전세 통근 버스도 수소 버스로 좀 전환하는 시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내년에 그 청정 수소 발전 입찰 시장에 대해서 좀 이 동사가 진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청정 수소를 연료로 한 프로젝트만이 입찰을 할 수 있다 합니다. 근데 이 두산 퓨얼셀의 경우에는 현재 연료전지 수소를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상용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이슈는 단기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 모멘텀을 좀 더 보자 한다면 내년 6월에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시행을 할 예정이긴 한데, 여기에서 좀 살펴보니까는 그 연료전지를 통해서 분산 에너지로 전환을 좀 유도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소 인프라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 모멘텀을 봤을 때는 결국은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좀 추가적인 모멘텀은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신규 시장 확대를 통해서도 실적 개선을 좀 앞으로 두산 퓨얼셀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는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열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번 상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포착을 하고 이후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6월까지도 끌고 가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도 좀 끌고 갈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 말씀해 주셨을 때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상승 탄력을 어느 정도까지 좀 예상을 하고 좀 투자 전략을 짜봐야 될지 궁금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그 수소와 관련된 인프라에 대한 이슈가 지금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부 정책 모멘텀이 나온다 하면은 일시적인 급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후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는 못해도 2, 3월 때 정도 때 그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때는 좀 분할 매매 관점으로 모아가셔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또 추가적으로 전략을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니어 케어 관련해서 덴티움, 임플란트 쪽 덴티움을 가지고 오신 유강희 대표님과 수소 관련주에서 두산 퓨얼셀을 가지고 오신 반종민 소장님의 대결이 될 텐데, 저는 시니어 케어에 조금 더 한 표를 드리고 싶거든요.
조세기된 건이군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시니어케어였는데 아, 그래요? 오늘 일치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니어 케어 관련해서 뭐 덴티움이라든지 협동 로봇까지 좀 확산해서 전반적으로 이 뉴스 팔로우를 추적해 보시면 여러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 관련주도 최근 반등 흐름 좋으니까요. 끝까지 두 이슈 모두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에이브레셋 유강희 대표,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